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시간입니다. 날씨 많이 춥네요. 목도 칼칼하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이 생명이라서 아무튼 오늘 즐거운 리포트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리포트로 여러분들하고 늘 좋은 수익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제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왜냐하면 뭐 10,000명, 20,000명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벌고 있고 투자해서 소득도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회원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나가는 것들이 전 즐겁습니다. 결국 은퇴하고 나서 또 이런 재미도 있고 또 성장해 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죠. 많은 분들께서 지난주에 수익 많이 나셨다고 또 댓글도 달아주셔서 저도 상당히 기분 좋은 주말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또 더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할 테니까요. 리포트를 볼 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잘 보시고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된다고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감이 간다 생각하시면 같이 한번 투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2차전지 관련된 것도 제가 지난해 한 9월인가요? 10월부터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적어도 아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난해랑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1월달 1분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좀 바닥을 형성하면서 다시 움직일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시점이 좀 도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양극재 업체 뭐 이런 것들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공장이 미국에 진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 그다음에 북미에서 좀 쇼티지 나는 것들 이런 점에서 좀 관심을 좀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일단 정치적 리스크가 있으니까 4분기는 배제하고 보는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뭘까? 그럼 조정을 깊이 받은 것들인데 이미 수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개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또 CES하고 JP모건 헬스케어 진행하고 있으면 지금 반도체하고 헬스케어 쪽은 주가가 상당히 괜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요거 끝나고 나면 또 잠깐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 타임이 존재하겠죠. 자, 그때 우리가 좀 미리 매수해둬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왜 반도체나 제가 리포트를 안 드리자면 저도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뭐 에이징랜드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몰라서 리포트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가가 막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과연 리포트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을까? 그건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주 반도체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개인분들, 초보자분들이거나 시니어분들이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죠. 만약 미리 매수했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금쯤에선 접근하는 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들어와서 오늘 물리막 관련된 업체 SKIT가 있고요. WCP가 있는데 오늘 제가 리포트 드릴 종목은 WCP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그 첫 번째 인트로는 오렌지색이 들어갔습니다. FEOC의 의사결정,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다? 중국을 배제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분림하게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한 대충 6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건 한국하고 일본 기업밖에 없어요. 그중에 한국이 좀 더 비중이 높겠죠. 뭐 일본이 가져가든 말든 어쨌든 한국 기업한테는 북미에서는 나름 수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CP하고 SKIT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는 전기차 안 만들 것도 아니고요. 쇼티지 현상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전해질인데요. 전해질 작년에 정말 재미없었잖아요. 저도 리포트 첨부에 대해서 리포트 드렸는데 4분기 정도 돼야지 괜찮아지고 정상화되는 과정이 될 겁니다. 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매크로적인 상황 이런 게 팔로워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큼은 지난해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으니까요. 전해질 부분도 좀 나름 그래도 리바운딩이 조금 발생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뭐 첨부하고 솔브레인, 그 다음에 엔캠 정도는 좀 보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첨부에 대해서는 증설을 많이 했다. 캐파 증설 상당히 중요하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분리막 관련돼서 이야기를 더 많이 드릴 거고요. WCP와 SKIT. SKIT는 어디에다 포인트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요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요거는 SK온, 여기는 삼성 SDI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WCP가 좋은 건 뭐냐면
또 새롭게 지금 7라인, 8라인 공장을 졌는데 이게 신공법으로 지은 것들은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까지도 납품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될까, 그렇게까지 또 시장이 좀 확대된다고 하면 WCP의 주가의 탄력성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은 왜 받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죠. 결국 뭐 YY 대비해서 실적이 하락하고 QOQ 대비해서 좀 빠진 부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근데 이렇게 그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는 그 영업이익을 냈다라는 것들 중에 이유가 좀 분명한 게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매출액 한번 보도록 할게요. YY 대비해서 마이너스 12%인데 QOQ 대비해서는 성장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닥 나쁜 실적은 아니었거든요, 매출액. 그럼 매출액이 나왔으면 영업이익이 나왔을 텐데, 영업이익 왜 까먹은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장을 짓는데 비용을 갖다가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기업을 인수했는데, 거기에 인건비 나가는 부분들이 추가돼서 그 부분을 상쇄해 버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비용 지출은 다 대부분 끝났으니까, 그러면 1분기는 괜찮겠네? 그럼 4분기 실적 발표는 이제 1월 말, 2월 초, 요 사이에 나오지 않겠어요? 사실 2월에 나오겠죠. 구정 지나고. 그러면 실적 발표 나오는 그 구간까지 예상치가 안 좋으니까 지금부터 그 구간까지는 다진 구간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또 1분기 예상 실적은요, 좋으니까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 부분은 실적 포워드 가이던스 예상치를 우리가 추정한 것 내용을 뒷부분에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2024년도는 전체적으로 예상치가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매출액도 YOY 대비해서 13.9, 영업이익 19.3, OP 마진 18.3. 이 정도면 아주 건전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비타 마진율도 38.4 괜찮습니다. 자, 주 고객사는 현재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주로 양호한 출하량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문제 없고요. 새로 공장 지는데 이 공장 짓고 나면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납품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인 또 매출업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7라인, 8라인 지금 신공법으로 들어가는 이것들은 어떻게 돼요? 초기에 졌으니까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3분기, 4분기부터 상당히 괜찮겠다. 하반기부터. 그러면 주가는 항상 선반영하고 미리 리포트 나오고 바람 불 때 좀 올라가니까 선반영하는 구간이 언제겠어요? 1분기 실적하고 제가 볼 땐 3분기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가의 모습은 자, 지금 눌리고 들어왔죠? 올라가죠? 다시 한번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분기까지만 여기 일단 보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3분기, 4분기 갈 땐 또 다른 것도 또 그때 가면 또 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1분기 때 수익 낼 수 있는 것들만 참고해서 가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공장 짓고 운영하는 것들은 올해 아니에요. 내년도에요. 가동기획이 내년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이야기는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EOC가 12월 달에 발표한 내용, 그 중국 관련된 것들, 그 창신 소재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분리막 그 생산하는 거, 이거 투자 금액을 좀 축소를 공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떻습니까? 상당히 또 반대로다가 낙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분리막은 북미에선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럼 공급 라인은 또 우리가 또 공장도 또 양극재 업체라든지 배터리 업체들이 나가 있으니까 당연히 공급량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좀 더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리막도 상당히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리막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화재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수주 한 다음에 후증설하는 내용들이니까 리스크는 많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니까요. 그 지금 공장 짓고 있는 것들은 2024년도에 공장 들어가는 건 헝가리 공장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은 언제쯤 들겠어요? 예, 4분기쯤 털 테니까 또 항상 보면 뭐는 중간중간 털어 나가긴 하지만 많이 비용을 처리하는 부분이 바로 그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4분기. 그러면 동사도 주가를 대충 계산해서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1분기하고 3분기 때가 주가가 피크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죠. 가장 강권이 2분기 때 어떤 시그널이 나오냐,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면 2분기도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분기까지 가보고요. 1분기 좀 말쯤 가게 되면 금리 시그널이 어떻게 되는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홀드를 해야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중에는 5월달 장이 보통 우리가 안 좋잖아요. 근데 5월달 장이 올해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권에서만 대단히 큰 악재가, 그러니까 지금같이 뭐 PF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고만 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별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동기업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고 보면 영업이익 한번 트렌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항상 우리 매출은 봐야 되니까 자, 매출 보세요. 1쿼터, 2쿼터 늘다가 되게 3분기, 4분기 별로였죠. 다시 1쿼터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 부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변하는 것들은 바로 이 저점이 구성되는 형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가 나오는 과정이 4분기가 지금 4분기 실적 이 부분이 가장 큰 낮은 구간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비타 마진율도 한번 보세요. 여기 가장 안 좋죠? 보이십니까? 여기? 네, 여기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업이익 부분도 4분기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1분기 넘어가고 2분기 넘어가고 3분기 넘어 이렇게 갈 거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OP 마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개선되는 숫자가 보이십니까? 물론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긴 하겠지만 이 분위기대로 가야 된다라고 이 분위기대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하면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것들은 기업이 제공한 자료와 내용들을 같이 겹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저렇게 간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분명한 건 주가는 하방으로 가야 될 이유는 존재하지 않죠. 매크로 지표만 나쁘지 않다. 대형 어떤 뭐 이슈만 터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주가에 업사이드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YY 대비해서 성장성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 내용들을 보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1분기, 2분기 올라갈 때 높이 올라갔는 게 맞고요. 3분기부터 주저앉기 시작을 해서 4분기까지 꼬꾸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1분기 살짝 올라와서 이 정도까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런 패턴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2월달 부정쯤 해서 포커스를 좀 잡아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높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작년대 아주 좋을 때 이 분위기까지 우리가 보자. 이거 솔직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박스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 여기 고점 부분이 대충 보면 6만 원 선 좀 아래고 5만 5천 원 요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는 1차적으로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다른 걸 또 봐야죠. 그때 가봐서 4월달 가봐서 그때 또 시장 상황이나 환경을 좀 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이곳 좀 따라서 충분히 이 두 분기 있잖아요. 하반기 때 안 좋은 거 이해 가시죠? 예, 실적도 안 좋았어요. 점차 하향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저점 구간까지 와 있다. 지금 딱 중간 구간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과 하단의 중간쯤에 와 있는데 조금 눌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적 리포트가 포워드 가이던스보다 낮으니까요. 실적치가 하향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여기 아래서 4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 평균 매수 단가 잡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1 이평 처음에 위로 올라온 거 있잖아. 이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보면 접어주는 거죠. 눌림이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오히려 이런 것도 있어요. 42,5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작년도에 하나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LG노텍 같은 경우였는데 눌림이 아니라 완전 조정이 와버렸잖아요. 골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42,5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진짜 뭐 포워드 가이던스하고 일치하지 않는 무슨 일이 뭔가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45,000원 정도의 평균 매수 단가 잡아서 우리가 얼마까지 봅니까? 자, 55,000원과 6만원 요 사이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대략 보면 한 20% 정도한 수익. 그러니까 뭐 2월 달 제가 볼 때 부정 정도 매수 하셔가지고요. 부정 대충 그 중간 그 기간 안에 분할 매수 잘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부터 제가 볼 땐 공략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눈에 보일 때 리포트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중간 또 리뷰해 드리면서 가는 것이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준비를 좀 해주셨다가 저 눌림 들어오는 구간에 잡아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바로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얘네가
과거 같으면 바로 치고 올라가겠죠. 분위기가 좋으니까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니까요.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쏠림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렸다가 이제 반도체하고 JP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나면 이번 주가 마지막 아닙니까? 그럼 다음 주부터는 제가 볼 때 그쪽 부분에 조금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쪽 부분에서 낮은 구간에 매수 포인트가 좀 잡힐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타겟 프라이스는 저는 한 57,500원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거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리뷰하면서 점검해 가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제 관련돼서 여러분들 가끔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 한 1000분 정도만 같이 하면 재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1000명 정도 가시면 그다음부터 회원끼리만 재밌게 지내고 제가 잘하면 또 회원분들께서 주변에 좋은 분들도 소개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한 62명 정도 회원이 계신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딱 한 10배 정도만 더 늘어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천천히 뭐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더 재밌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한 500분 넘어간 다음부터는 점차적으로 퍼블리싱 하는 것들을 갖다 회원제 위주의 리포트를 더 많이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취지하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